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8월 25일, 오늘 오프닝은, 지금 13년 만에 3조 단위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수주 관련해서, 오프닝을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에 82개 부속 건물을 건설하는 3조 원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 프로젝트를 따낸 건 13년 만입니다. K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 엘다바. 이집트 정부는 39조 원을 들여 2030년까지 12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 중 기자재와 터빈 시공 분야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발주사인 러시아 AS2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터빈 발전기 등 82개 부속 건물을 짓는 2차 측 건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3조 원대에 달합니다. UAE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룬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원자로 설비 건설 등 전반적인 원전 건설 사업은 러시아가 맡고 우리는 주변 부속 건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UAE 이때와 달리 전체 계약을 따낸 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침체됐던 국내 원전업계의 활력이 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터졌음에도 러시아 국영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밖에는 사막의 원전을 건설해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갖다 증명한 것이고요. 정부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 원전 사업도 따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전체가 아니지만 UAE에서처럼 전체가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 국영기업 ASE가 뭐라고 할까? 따로 계약했죠. 본 계약은 이제 이집트와 러시아 ASE가 했지만 이제 ASE와 한수원이 이제 부속 건물을 3조 원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원전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두산중공업은 좀 세게 갔었습니다. 제가 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했는데 유일에너테크가 제영택이라는 비상장 자회사의 어떤 이재주주라는 게 부각되면서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폐배터리 엄격하게 말해서 폐배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유일 황화리튬 생산 관련해서 이수화학이 지금 미국의 IRA 법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휘성촉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이 회사가 이제 휘성촉매의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산화리튬, 황화리튬, 이렇게 리튬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찾고 그런 기사가 나면 그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또 특징이 4월과 6월에 에코프로비엠과 솔리드파워가 미국에 있는 회사죠. 에코프로비엠은 우리나라 양극재 거의 지금 탑이죠. 그 회사들하고 체결했고 올해 세 번째 황화리튬 관련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수화학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 리스트에 넣어놓고 지금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RSI가 90 이상, 100 정도 되면은 물론 이제 한 70이냐 80이냐 기준선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RSI가 좀 올랐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최고가니까요.
향후 또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뭐, 물론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언젠간 조정이라는 어떤 기회가, 매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황화리튬, 그런 키워드로 엮인 이수화학에 대해서 두 번째 오프닝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개인만 팔았죠. 현물, 선물 모두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함으로써 간만에 또 지수가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선물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3%, 4% 이상 강하게 올랐고요. 유럽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유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좀 떨어졌네요. 어쨌든 이 여세를 몰아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 오늘 아마 내일 새벽에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특별히 뭐 조금 뭐라고 할까,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세게 올라갔죠. 오늘 그 한수원에서 3조 원대 그 러시아 국영기업 ASE의 계약 체결한 것 때문에 내일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특징적인 게 LG이노텍이 오늘 좀 올랐는데 애플하고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에 대한 어떤 뉴스, 그런 썰이 있다라는 풍문, 그런 게 있어갖고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했죠.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아까, LG 이노텍에서 공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오늘 폐배터리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모화학이 24,400원으로, 최고가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22일. 24,400, 종전 8월 22일에도 24,400원인데, 오늘도 24,400원까지 갔습니다. 최고가를 썼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169,000원까지 갖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이게 뭐 그룹 계열사들이 좀 몇 개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OCI가 6% 정도 빠졌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7%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수급이 조금 옮겨가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빠질 때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고 하면 진입해보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는 여전히 에너지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도 간만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2차전지 LNF도 간만에 반등을 했고, 한전기술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아마 미리 그런 그 소식들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11%가 넘게 상승을 했고, 최고가가 종가로 마감을 했네요. 그 외에도 뭐 S트래픽이 전기차 충전소 LG인가요? LG에서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S트래픽이 SK군요.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SK는 참 상당히 다양한 게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시그넷 EV라는 사명을 바꿨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코넥슨가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의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업체, 그 플러그파워나 블룸에너지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SMR, 소형 원자로 사업에 테라파워, 그런 데를 또 3천억 원 투자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났고, 상당히 SK는 다방면으로, 근데 이 공통점이 에너지라는 거죠. 뭐 전기차 충전소도 그렇고, 수소 에너지, 원전, 이게 다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에다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삼강 M&T를
상강 MNT를 인수했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인수를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 중에 SK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SK도 가격이 주가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이전 고가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도 할 만하다. 그리고 올해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배당도 좀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SK. 그 외에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양극재죠.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기술이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뭐 반도체 배터리 장비 수주했다는 무슨 풍문이 돌았는지, 근데 이게 사실 뭐 사실이 아니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내일 아마 시가 내수도 떨어졌던데 내일 아마 좀 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기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2차전지, 이수화학이 이제 오늘 좀 세게 갔죠. 지금 이수화학이 지금 거의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지금은 뭐 상당히 올랐지만 RSI가 70이 안 되네요. 70이 안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뭐 조정 나오면은 한번 사볼만 하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산화 리튬, 황화 리튬,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것들 주제는 주가를 올리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뭐라고 그러나, 그 RPS 제도라고 하는데, 그 RPS 제도가 12.5%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공급자가. 그러면은 그게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뭐 수소도 있고 태양광, 풍력,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발전 단가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가가 수소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하는 데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소만 따로 떼내서 의무, 뭐라고 해요, 공급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일명 뭐 클린 하이드로젠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CHPS, 우리말로는 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우리나라에서 12월 1일 날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얼마 정도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서 이전에 넥소라는 차가 수소로 갔고, 그 다음에 엑시언트라고 해서 현대차가 만든 상용차가 유럽의 스위스로 수출되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 미국에서의 수소 관련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이 테슬라 말고 니콜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소가 조금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계열의 수소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함으로써 수소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말에 원래는 방금 말씀드린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법안이 통과됐어야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6월 달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을 12월 1일 날 한다니까 수소 관련주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두산 퓨얼셀, 제일 탑픽은 두산 퓨얼셀이 되겠죠. 이것도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많이 쉬어갔죠. 오늘에는 그동안에 많이 흐름이 좋았던 조선,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좀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린 원유 관련된 S오일도 106,500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보성파크텍은 원전, LIG 넥스원이나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 방산주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강 MNT 같은 경우는 7.5% 정도 빠졌습니다. 그 외에 조선주들 중에는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좀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옮겨가서 그렇지, 물론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고가이긴 하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유일 에너테크 오늘 19,350원까지 갔네요. 한신기계가 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다시금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RSI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 한신기계도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내일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 3만 원대부터 거의 뭐 10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왜 안 바뀌죠? 한신기계로 돼 있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찍어갔나 봅니다. 3만원, 2만원대부터 올랐네요. 2만원대부터 67,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 하는, 사업체로서 가장 미국의 그 IRA의 법안의 수혜주가 된다고 급등을 했는데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특징적인 게 수소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움직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탱크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수소 관련주도 상당히 많죠. 상하프로테크가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만드는 핵심 기술을 뭐라고 할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고, 그 외에 수소 관련 종목들도 많으니까 여기 두산 퓨얼셀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4만 원 약간 넘었다가 지금 종가는 39,300원인데 이전에 많이 갔었죠. 수소 관련된 법안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었는데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6월 달에 법이 통과를 했는데 또 급락을 했네요. 6월 달에 법이 통과를 했는데 뭔가가 좀 불만족스러웠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은 12월 달에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그 IRA 법안 때문에 어떤 세액 공제 해준다. 그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갖고 최근에 플러그 파워라든가 블룸에너지라든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외에 기타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는 2차전지, 수소 여러 가지 엮이는 테마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또 상당히 세게 갔죠. 1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큰 수익을 가져다 둘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변동폭이 크고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보서는 어쨌든 그런 성장 동력이 있는 2차전지 수소하고 관련이 많이 엮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트로스. 그리고 오늘 그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은 유틸렉스는 바이오.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5G 통신 장비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TSE의 자회사인 기판, FG, BGA, 삼성전기에 납품한다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일렉이 오늘 좀 세게 갔고, 그 외에 이제 RFHIC의 자회사, 패키징하는 자회사 RF 머티리얼즈도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 그런 종목들이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통신사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RFHIC라든가 RFHIC의 자회사 RF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게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좀 갔죠. 그리고 아까 수소 관련해서 상하프론테크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신규 상장 중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인데 제가 HTS를 껐다가 다시 안 켰기 때문에 계속 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 캠트로스도 아까 말씀드렸고, 핌스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이고,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PNT라든가 물론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장비주고 유일에너테크도 2차전지 장비주인데 그런 2차전지 장비주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필옵틱스도 그렇고 작년에 잘 나갔던 엠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도 2차전지 장비주고 그리고 이제 DNF는 하이케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소재 종목으로서 오늘 흐름이 좀 좋았고 유틀렉스를 비롯해서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뭐라고 할까 바이오 종목으로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ISC입니다. ISC는 주가가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훅 날아갔네요. 3만 원대 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SC는 조정 오면 꼭 사야 될 종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조금 높아 보이지만 조정이 오면 꼭 사고 싶습니다. ISC, 리노공업, TSE, ISC. ISC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잘 나오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2분기에는 24%가 1분기에는 24%가 나왔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그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실적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리노공업이 거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데,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 실적 정리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ISC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41.4%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에. 1분기에도 물론 40%가 넘게 나왔는데, 어쨌든 리노공업이 거의 49% 이 정도 나오고, ISC가 40%가 넘고, TSE가 한 20% 후반대 2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한 17배, 18배 정도 된 ISC는 10배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에 밸류에이션을 더 쳐준다고 하면 ISC도 충분히 주가가 조금 더 갈 공사는 커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A-프로도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이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SL이 어제 미국에서 미성년자 고용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어젠가요, 오늘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오는데 SL이 상당히 잘 나가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그런데 오늘인가요? SL이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저는 그걸 매수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서 요즘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미성년자 고용 관련해서 고발인가 뭐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었는데 33,000원도 깨지고 32,900원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제가 뭐 장중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SL 주가 흐름을 좀 봤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좋은 매수 기회지가 않았나 했는데 단숨에 원래의 주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L LED 헤드램프 자동차 LED 헤드램프로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죠. 예. 그리고 실적을 그때도 한번 체크를 했는데 SL이 2분기 실적을 8,900, 이게 예상이죠. 예상인데, 1조 가까이 매출을 올렸던 걸로 제가 그때 실적 확인을 했었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은, 좀 10%도 안 된, 5% 정도 수준이지만, 어쨌든, 1조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거 어마어마한 어닝스 프라이저를 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34,300 어제 33,000원인가까지도 깨진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약간 빠지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L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동아화성도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 또 뭐 오늘 뭐 IT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고루고루 좀 올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일의 뭐랄까 주인공이 될 만한 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수원에서 이집트 엘바다
쪽에 3조 원대 계약. 물론 우리가 설계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집트가 이제 러시아 쪽에 손을 들고 러시아 국영회사 ASE는 우리 쪽에 이제 뭐라고 할까 부속 기자재 같은 3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일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 있는 사람은 뭐 더하려 좋겠고 없는 사람은 어떤 조정시 기회를 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LG 이노텍의 애플의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설 관련해서 이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있죠. MC넥스가 대표적이고 피론티어라는 종목도 있고 옵트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 외에 뭐 세코닉스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자화전자도 이제 뭐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핸드폰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도 뭐 레벨 4, 5 되면은 최소한 자동차의 카메라가 한 15대 정도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꾸준히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소 관련주도 12월 1일 날 시행되는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그런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장을 또 지켜보면서 그리고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5G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바닥을 찍어서 올라갈 종목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조금 어떤 지루한 기다림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 현재 바닥인 반도체나 5G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